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1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병식은 기해년, 경우월, 임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오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주, 사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 임수가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면 임수는 양수에 해당이 되죠.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는 양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 즉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수. 반대는 음수가 되겠죠. 오늘은 양수인 임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순차적으로 음수인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와 음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큰 바닷물이라든가 강호수 같은, 내지는 큰 태평양이라든가 인도양이라든가 하는 이런 큰 바다와 같은 물이죠. 규모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의 양이 많은 겁니다. 자,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얕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물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검어지잖아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색깔을 관장할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을 뜻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검잖아요. 그래서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그 속이 무엇으로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수는 검은색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지혜를 뜻하죠. 지혜.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지혜를 뜻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가 얕으면 어떻게, 물이 작거나 얕으면 훤히 보이는 지혜죠. 쉬운 말로 이거를 간지라고 표현을 해요. 간사한 지혜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간지.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데, 너무 얕으면 어떻게 돼? 그 속이 훤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수일간, 임수일간이 됐던 개수일간이 됐던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되겠죠. 잔머리 쓰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좀 덕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이 크기 때문에 얘네 이렇게 큰 물은 어떻게 돼요?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몰고 들어오죠. 자, 쓰나미 같은 거 불거나 큰 물이나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둑 같은 게 터지면, 우리나라도 옛날 80년대 초에 한강둑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범위가 다 침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임수 같은 경우는 충분하는 성질, 그래서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돼요? 잘 조절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다. 특히 임수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신월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토 중에서도 무토, 칠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충분하지 않는다. 충분한 성질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거는 임수일간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지난달 같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약합니다. 이럴 때는 자칫 무토가 있게 되면 임수 자체가 어떻게 돼요? 파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부터 쓰는 것은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임수가 태어난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은 5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5월. 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가장 극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양이 극성하기 때문에 매우 덥고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화토가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기가 화니까 화가 굉장히 왕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월리라고 하는 것은 화가 어떻게 돼요? 화가 제왕의 지에 해당이 되죠. 제왕지. 근데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는 이때가 태지에 해당이 되죠. 4월은 수가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5월은 수가 태지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는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염렬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상을 하실 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땐 재작년이 좀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뉴스 같은 거 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소양강 댐이 비가 안 와가지고 바싹바싹 말라서 타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게 되면 임수, 그 안에서 흐르는 물이 임수잖아요. 그 임수가 충분히 있어 줘야지만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라든가 동식물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데, 그와 같이 5월이라고 하는 것 매우 염렬하고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수가 이렇게 말라버리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 매우 덥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일간이 됐던 5월의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수라고 하는 오행을 얻어서, 이거는 일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모든 식간이 5월에, 특히 또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수를 얻게 되면은 조훈을 할 수 있겠지만 수원이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어가지고 금으로서 일간 수를 생해주게 되겠고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일간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우하는 그런 비견 겁재를 또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견 겁재인 수를 얻어서 조후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은 시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얼어서 차가운 것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뜻하는데, 5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없고 금만 있게 되면, 물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해줄 수는 있겠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억압을 받죠. 왕화에 특히 뭐 병정화가 천간에 같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 금은 어떻게 돼요? 내가 수를 생해줘야 되는데 너무 내가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술을 술을 마음 놓고 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옛날에 뭐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아기가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근데 적군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엄마가 아기를 젖을 줘야 되는데 옆에 적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젖을 내가 마음 편하게 줄 수 없겠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게 되면, 금의 입장에 수는 내 자식과도 같은 것인데, 금이 화가 왕하게 되면 금의 입장에서 이 화는 어떻게 돼요? 적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위축을 받게 되면 수를 충분히 생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금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수는 어떻게 돼요? 이 화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고요. 이 금은 화가 약해지게 되면 능히 수를 더 생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돼 상관관계가 잘 유유적절하게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간법인데, 뭐 조후의 용도라고 봤을 때는 개수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금은 화왕절에는 신금도 좋지만은 경금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화가 왕할 때는 신금은 금방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왕한 때는 경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뭐 개수가 없다고 해서 뭐 임수는 뭐 용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임수보단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보다는 그래도 경금이 있는 것이 좀 더 사주 국세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다익선,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지워드리고요. 수도 지우고요. 자,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주의 격을 볼 때는 일단 지장간을 봐야 되겠죠. 뭐가 있나?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중에 있는 병화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격이라든가 용신을 취용할 때는 반드시 기토 정화만 가지고 격을 잡는다, 내지는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그 비단 임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간이 됐든 오 안에 있는 병화는 쓰지 않고 기토 정화만 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장간이 청간에 투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월지 자체 가지고 격을 잡죠. 월지 자체 기본적인 건 정화에 해당이 되니까 임수가 정화를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제 격에 해당이 되겠죠. 단 임수는 5월에 태어났을 때 포태법으로 태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임수 자체는 약하지만 오화는 어떻게 돼요? 매우 왕하죠.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났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이 어떻게 돼요? 제다 신 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근데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물론 정관격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정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재관이 다 왕한 거잖아요. 정제 정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재관이 모두 왕한 명식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저 기토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임수가 5월에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임오일주는 이거를 녹마동향 내지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재관 쌍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 녹마동이와 재간쌍미의 뜻이 뭐냐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마라고 하는 것은 정제를 뜻합니다. 임수 입장에서 오를 보게 되면 기토는 정관에 해당이 되고요. 정화는 정제에 해당이 돼서 한 궁안에 정관 정제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관상미도 같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 정제를 뜻하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 정관이 뜻한데 쌍으로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사길신이라고 해서 정관 정제, 그 다음에 식신, 어떻게 돼요? 어, 정인, 이렇게 사길신으로 놓고 보게 되겠고요. 편자 들어가는 것, 편관, 편인, 편제, 그 다음에 상관은 사휴신으로 놓고 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모일자는 정관과 정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마동양 내지는 재관쌍미라고 하고요. 일주가 이모일주도 마찬가지로 녹마동양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주가 어떻게 돼요? 일주가 이모일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난 것도 녹마동양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의 5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녹마동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녹마동양 재관상미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주가 중화 이루야 좋다라고 써놓으세요. 자, 무조건 재관상미 녹마동양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주가 중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임수가 5월에 태어나가지고 일간이 약한 중에 다시 일지에서 5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재다신약이 더 가중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중에 기토 아무리 좋은 정관이 있으면 뭐예요? 임수가 파극돼서 없어질 지경인데, 그죠? 이거는 뭐 기토 타격 이런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소양강 바닥에 훤히 드러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물기가 자작자작 있는 그런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임수가 5월에 태어나가지고 화가 왕한데인데, 그
그 기토가 정관이라고 좋다고 해서 그 물기 그나마 남아있는 거기다가 흙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있는 조금의 물도 어떻게 돼요? 다 토에 의해서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좀 안 좋은 것이죠. 자, 좋은 것도 나한테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모일주가 녹마동양 재가상미가 돼서 좋은 것도 어떻게 돼요? 사주가 중화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재다신약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성으로 인해서 그 정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임수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고 독수오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급선무가 수를 얻어서 염렬한 화를 제해해 주는 것이 일단 제1의 급선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금을 얻어서 수원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급선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의 근원을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수의 근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양강 댐의 물이 위에서 뭐 댐을 좀 열어서 물을 좀 흘러가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부족한 물을 채워주는 그런 개념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수를 얻는 것은 조후의 개념도 있겠고요. 그나마 임수가 해수에 뿌리를 두게 되면 임수가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월간에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5월에 일지에 우화가 있게 되면 경금 자체가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서 어떻게 돼요? 수를 생하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오중에 있는 기토, 습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경금을 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금 자체를 직극하지는 못하고요. 토가 통관 상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통관 상생이라고 하죠. 통관상생. 통관에서 상생한다. 이것을 예를 들어 용신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통관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 때 그것을 통관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 왕화가 금을 억제하는데 이 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 해서 금을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주를 받은 경금은 어떻게 돼요? 다시 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순환 상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왕한 것이 좀 문제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주의 짜임새는 그래도 서로 구애됨이 없이 잘 짜여져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 이 월지가 4월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난달 4월 기사월이었죠. 기사월. 그때는 사해충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월로 사해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봤을 때 5월은 어떻게 돼? 일단은 사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항절의 해수 자체를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큰 장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초적인 상황을 가지고 오늘의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죠. 자, 기해년 경월 이모일이 되겠고요. 생시는 경자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해시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생시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를 뭐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경자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냐면 자수가 있게 되면 임수가 해에도 뿌리를 두겠고요. 자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충 어떤 견해 이론이 이런 게 있죠. 이자는 불충이다. 이자는 충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의 자수가 오와 두 개를 같이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는 그냥 견으로서는 일지에 있는 오화하고 시지에 있는 자수가 서로 충한다라고 이렇게 듣고 보겠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오화도 깨지겠지만 이거는 자수가 어떻게 돼요? 자수가 독수오건 될 수 있다. 독수오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얻은 것은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돼요? 좌우충돼서
자수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 거고요. 다행 중 불행인 건 그래도 연지에 있는 해수는 그래도 상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금을 얻긴 얻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죠. 자, 여기 월간에 있는 경금은 연간에 있는 기토가 바로 생해줄 수 있겠죠. 물론 이 기토가 시간에 있는 경금을 전혀 못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토가 이쪽을 먼저 생하고 이쪽은 나중이잖아요. 그죠? 거리도 멀게 있고 일단 내 눈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지. 물에 두 사람이 빠졌어. 옛날 연인들끼리 그런 장난 많이 하죠.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보죠. 너네 엄마하고 내가 물에 빠지면은 누구 먼저 구할 거냐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되게 너부터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옛날에 여자 친구가 사귀었을 때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우리 엄마 먼저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헤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 마음 당연히 그럼 뭐 듣기 좋으라고 너부터 구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현명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엄마하고 애인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중요한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왜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빨리 구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나중 구하는 것이 그건 순차적인 거잖아요. 그 엄마라고 해서 옆에 있는 거 구할 수도 있는 거를 냅두다가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 어떤 분은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 이놈아 그래도 네 엄마가 먼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아니다. 그죠? 앞으로 살 사람 애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탁상공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똑같은 공력으로 경금 두 개를 같이 생할 수는 없죠. 가까이 있는 것이 먼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좌우충 자수는 오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수도 독수 오건으로서 깨지게 되고요. 이 경금은 어떻게 돼요? 약간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신세가 됐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금이 있는 것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자, 다음으로 신축시를 보죠. 신축시가 되면 충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추고형이 돼가지고 약간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충이 돼서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딥니까?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죠. 자, 임수가 능히 축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해자 쪽 방압의 끝자리에는 통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봐요. 통근할 수 있는 데는 인관지가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제왕지가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포태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근은 그 다음에 어디가 되냐면 장생처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장생처. 그 다음에 삼합의 끝자리죠. 삼합의 끝자리. 그 다음에 방합의 끝자리. 방합의 끝자리 이렇게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끝자리는 지우고요. 자, 수라고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지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자,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건 해수죠, 해수. 해수에 당연히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죠. 당연히 자수에 통근할 수 있겠고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뜻해요. 신, 지지로 신금. 이것이 장생에 해당이 되니까 금생수 해서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합의 끝자리는 수는 삼합이 어떻게 되죠?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래서 진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방합의 끝자리는 어떻게 돼? 수의 방합은 해자축이니까 당연히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근처는 바로 여기만 통근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신금이 있으니까 유금도 통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수가요? 아니죠. 이거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금생수에서 이거는 상생, 금이 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상생의 개념으로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임수가 유금에 통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통근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겠고요. 자중에 있는 개수가 있겠고 신중에 있는 수가 있죠. 진중 개수가 있겠고요. 축중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지장간 안에 수가 있을 때 통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유금은 어떻게 돼요? 경신금이 있죠. 경금은 불용기이고요. 신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통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통근할 수 있는 자리, 임관지, 제왕지, 장생처, 그 다음에 삼합의 끝자리, 방합의 끝자리 통근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자, 임수가 축을 보게 되면 통근할 수 있겠고요. 임수가 해를 봐도 이거는 임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축은 수만 통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축은 금의 입장에서는 꼽았을 때 축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축은 삼합의 끝자리에 해당이 되죠. 사유축, 사유축, 금국이기 때문에 수만 여기에 통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신금, 경금도 다 통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토가 없었을 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의 생주만 받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신축시가 되면 신금이 통근할 수가 있겠고 경금도 여기에 통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의 용도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금과 이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공력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집니다.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편인이고요. 이거를 뭐 정인이니까 이거를 정편인 혼잡으로 놓고 봐서 이거는 뭐 엄마 외에 또 계모 서모 가 있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편인 혼잡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계모가 됐건 내 정보가 됐건 옛날에 떻게 돼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젖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동양젖으로서 애기한테 젖을 줬어요. 그러면 꼭 내 엄마가 나를 생해 것이 꼭 생하는 것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젖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젖동량도 했다잖아요. 심청이가 엄마가 없어가지고 신봉사가 얻고 다니면서 젖동량 하면서 키웠죠. 그래서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것이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임수가 약할 때는 정편인 혼잡이 오히려 나를 생해주게 되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거죠. 무조건 어떤 것을 놓고 무조건 나쁘다, 어떤 것은 무조건 좋다. 자, 관살 혼잡이 무조건 나쁠까요? 아니죠, 아니죠.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임계수가 추출하게 되면 이것도 관살 혼잡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관살 혼잡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꺼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신축시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생시 원래 이민, 계면 뭐 여러 가지 몇 개 좀 할 것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병호시 한번 해보죠. 병호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5월에 태어나서 제다신약인 끼를 갖고 있는데 이모 또 화를 보게 되고요. 또 화를 보게 되고요. 병화가 투출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제다 신약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어떻게 돼요? 수를 생조해 주게 되고, 임수로서 어떻게 돼요? 왕화를 절제시켜주는 구조는 똑같죠. 하지만 사주 국세가 신축시였을 때 국세하고 병호시였을 때 국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병화, 이가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니까 이 경금이 기토의 생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능히 임수를 생하는 공력은 신축시에 비하면 월등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삼주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 생시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뭐 가끔 뭐 이렇게 카페라든가 이렇게 다녀보면 뭐 유명인 사주 이렇게 하면서 그 생시 없이 그냥 삼주만 가지고 뭐 판단 뭐가 뭐 이래서 저렇고 뭐 이래서 이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그 뭐야 생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1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와 같은 현상이 생시가 없이 3주만 갖고 그걸 추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어느 하나 생시를 정해놓고 난 이 생시를 추론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생시를 정해지지 않고 3주만 넣고 유명한 사주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3주만 갖고도 신축시냐 병호시냐에 따라 이 사주는 완전히 딴판의 다른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말 그대로 사주,
네 가지 기둥을 보는 것이지 3주만 놓고 보는 것은 4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주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만큼 적중률은 어떻게 돼요? 4주를 모두 다 봐도 이 운명 감명하는 것이 매우 힘든데 3주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 적중률의 수가 확실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이 이모니까 내일은 개미일이 되겠죠. 개미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